충분 조건, 필요 조건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가장 기본이다. 알겠죠? 얘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생긴 이 모양 자체가 기본이 됩니다. 자, 이때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 각각들이 어떤 조건들인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정의 들어갑시다. 정의를 보게 되면은 P면 Q이다 라고 하는 애가 참, 즉 그냥 옳은 애다 라고 한다면요, P면 Q이다 라고 하는 애를 화살표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쌤이랑 처음 수업하고 나서 저 화살표 두 개짜리는 뭐냐라고 질문을 누가 했었던 것 같은데? 나. 민지인가? 그래서 그게 여기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얘가 참이다 라는 게 두 개 등으로 나타낸 화살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P면 Q이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 P라고 하는 애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위치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 충분 조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를 필요 조건이라고 해.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에 있어서 P라고 하는 애가 충분 조건, Q라고 하는 애가 필요 조건이야. 자, 얘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은 너네들 절대 까먹진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중학교 때, 나도 선행을 했으니까, 중학교 때 얘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이 P라고 하는 애가 총을 쏜 거야, Q한테. 근데 Q라고 하는 새끼가 총을 맞았어. 그러면은 총 맞으면 뭐 흘려? 피 흘려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래희망이라고? 총 맞는 게? 제 꿈이요. 총 맞는 게 꿈이라고? 아니, 이제 현실로 이러는 수 없으니까. 내 필요 조건씨.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외우기 편할 거고요. 그 다음 얘네들에 대해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텐데 P 그리고 Q, 혹시 저번 시간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얘네들이 커졌잖아, 글자가. 그지? 야, 총을 키워봐. 그럼 뭐가 되겠까? 총보다 그치, 대포지. 그래서 대포 모양으로 이렇게 쏴주면 돼요. 알겠죠? 왜 대포 맞는 것도 꿈이야?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퀴즈. Q이면 P이다 에 있어서 충분 조건은 뭔가요? 퀴즈. P가 무작정 충분 조건이 아니야. 이면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애가 충분 조건이고요, 뒤에 있는 애가 필요 조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하나로 같이 다 이어진 애다. 필요 충분 조건.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 충분이기도 하면서 충분 조건이기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P이면 Q이다 라는 게 있어. P이면 Q이다. 근데 이 P라고 하는 애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충분 조건이다. 그지? 근데 Q라고 하는 게 P이다,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립을 할 때 얘네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P이면 Q이다 인데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얘네들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래서 P이면 Q이다 도 맞지만 Q이면 P이다 도 맞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인데, 여기에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P랑 Q가 있을 때 얘는 등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즉 집합이 있을 때 두 개의 집합이 똑같은 거 필요 충분 조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 구별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연습 문제 10분 들어갑니다. 참고로 오늘 할 것 조금 어려운 거 집어넣어 놨어요. 조금 어려운 거 집어넣어 놨고, 이 정도로 그냥 연습하시면은
시험 기간 때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겁니다. 자, 10번 기억번부터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합시다. P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이다 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 Q라고 하는 애가 A랑 B가 같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 자, 이때 P라고 하는 거랑 Q라고 하는 거,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만을 골라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 관계에 있는 것들만 골라라는 뜻. 그러면 지금 기억번에 있는 애 보세요. P라고 하는 조건, 제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A랑 B가 얼마가 돼야 되나요? 0이요. 둘 다 0이죠. A가 0이고 B도 0이다 라는 조건이 만족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Q라고 하는 A는 B라고 하는 거에 포함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Q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근데 반대 경우도 생각해 봐봐. Q, A랑 B랑 같다고 P라고 하는 이 조건이 만족되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조건만 만족되는 겁니다. 즉 Q이면 P이다 라는 거는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 맞는 거고요. 니은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제 파트에서는 지금 말장난이 굉장히 심할 거거든. 그래서 이 각각들의 식을 좀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얘는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거예요. A, B라고 하는 애가 음수다. 그 다음 얘가 P 조건이지? 젠장. 얘가 P 조건이야. 옆에다 적을게. 그 다음 Q 조건이야. Q 조건은 A가 0보다 작다. 또는 B가 0보다 작다. 자, 얘들아, 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 또는은 어떤 개념이야? 합집합 개념이다. 그지? 그래서 A가 음수, B는 음수, 그리고 A가 음수, B가 음수 둘 다 만족될 때 이 세 가지에 대한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게 Q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P면 Q이다 라는 게 성립하고 Q이면 P이다가 성립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P 조건에 있어서 A, B가 곱해져서 음수다 라는 거, 이 말 뜻은 뭘까요? 두 개 곱해서 다르다. 부호가 다르다. 즉 음수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A가 음수, B가 양수. 내가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을 적어볼게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경우도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이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나머지 경우는 없는 상황이야. 근데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을 생각을 해봐봐. A가 음수 또는 B가 음수야. 즉 A나 B나 둘 중 하나만 음수가 돼도 상관없는 집합이거든.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 두 개에다가 하나 더 있죠. A 음수, B 음수라고 하는 애. 그래서 Q라고 하는 애가 더 큰 애잖아.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 맞는 말이죠. 반대는 안 되니까요. 디귿번입니다. P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이야. 그 다음 Q라고 하는 애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라고 하는 애고 얘가 0이래. 자, P라고 하는 애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어떤 애가 되어야 할까? 못 풀면은 큰일 납니다. 인수분해 설마 인수분해 가능하죠? 얘가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야. 근데 A, B라고 하는 애가 실수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Q를 만족시키는 거는 A랑 B랑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다음 Q라고 하는 이 집합은 어떻게 하면 만족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 합차 공식이지.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랑 B랑 같은 경우 또는 A가 마이너스 B랑 같은 경우 누가 더 커? Q가 더 커. 그래서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 관계로 들어가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 파트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주구장창 푸셔야 돼요. 나도 제일 싫어했던 게 이 명제 파트거든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방정식 풀고 싶은데 재미가 없었어. 아직까지도 재미가 없어요.
다음 연습문제 11번 봅시다. 아마 문과 성향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방정식보다는 얘가 나을 수도 있어요. 화이팅! 자, 연습문제 11번. P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라고 하는 애가 0이다. 다음 Q라고 하는 애. P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0이래. 그 다음 R 절대값 A 더하기 B 라는 녀석이 절대값 A 마이너스 B 라고 하는 애하고 같대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될까요? 각각들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 만족되는지 생각해보자. 자, P 조건부터. P는 어떤 애들이 만족이 되나요? A는 0, B는 0이 되어야지만 만족됩니다. 그래서 A는 0, B는 0이 되어야 된다. 다음 Q 조건. Q 조건은 어떤 애들이 만족될까요? A는 B. 좋습니다. 다음 R. 이 R이라고 하는 조건은 어떤 애들이 만족될까요? 0? AB는 0. A, B는 0. 왜냐면은 절대값은 절대값이니까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이랑 B제곱은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 A, B는 0이라고 하는 애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번부터 들어갑시다. 기억번을 보게 되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가 만족되니? 어떻게 예림이 피곤한가 봐. 졸음을 열심히 참고 계시는데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하품을 한다고? 자, P면 Q이다. 만족될까요? 네. 아니. P라고 하는 애는 Q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Q라고 하는 애가 P에 대해서 포함이 될까요? 아니에요. A랑 B가 1이랑 1, 2랑 2 경우의 수가 굉장히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애가 Q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번 맞겠네요. 다음 니은번. not P라고 하는 애가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은 not P라고 하는 애가 총을 맞겠네요. 그죠? 그러면 not R이라고 하는 애가 not P에 총을 쏜 이런 모양이 되겠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not R이라고 하는 거는 AB가 0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 not P라고 하는 애 A가 0이 아니 얘는 아니고였잖아. 그치? 둘 다 만족하는 거였잖아. 그럼 반대면은 얘 또는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위에 있는 애가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A는 0, 2이고 B는 0, 2라고 적어줘야 된다고. 근데 쟤에 대한 반대가 들어가게 되면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다 라는 걸로 들어갈 거잖아. 그치?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봐. A, B가 두 개 곱해서 0이 아니다라는 거는 A가 0이 돼서는 안 되고 얘 이고 B가 0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 둘 중에서 뭐가 더 큰 거야? 오른쪽에 있는 얘가 더 크겠지. 얘는 A가 0이 아닌 거, 그 다음에 B가 0인 거 또 포함이잖아.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거 또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함 관계가 맞는 거라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말입니다. 다음 디귿번. 디귿번은 Q이고 R이야. 자, 이고 나왔네. 교집합 개념이라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Q이고 R이니까 그냥 바로 교집합 기호를 써버릴게요. 얘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냐, 그냥 화살표 하나로 적겠습니다. 필요 충분이냐라는 거야. 맞을까? 생각해보자. 야, Q랑 R이랑 두 개가 공통된 거는 어떤 애야? 봐봐봐. 얘하고 둘 다 만족시켜야 된대.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돼야 되고 B는 얼마가 돼야 돼? 둘 다 0이지. A가 0이고 B도 0이다 라는 게 Q 교집합 R이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 P라고 하는 애하고 똑같지? 맞아? 두 개가 똑같으면 필요 충분이라고 맞는 말이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다라는 거야. 다음 연습 문제 12번. 연습 문제 12번을 보게 되면은 P이면 not S래. 그 다음 Q이면 S래. R이면 Q래. 야, 이 세 개가 등장을 했어,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건데 이 세 개에 대해서 조건들이 나왔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뭘까? 대우? 뭐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 뭘 해야 될까? 3단 논법. 태호 시즌 1호 정답. 안 풀었던. 안 풀었다고? 오늘 숙제 안 된 사람 없댔는데? 얘가 안 풀었다니 지금 무슨 소리야? 태호 안 했어? 저 했어요. 155. 어? 저 했어요. 했지? 뭐야, 왜?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야, 이거? 아니요. 조교님이랑 무슨 딜을 했니? 뭐 초콜릿 사줬어? 사주는 어? 뇌물 먹인 거야? 자, 얘네들 하나로 다 연결시켜 봅시다. 하나로 다 연결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Q랑 R, Q랑 S가 있으니까 R이면 Q이다, Q이면 S다 라고 연결시켜 놓게. 그 다음 S라고 하는 애랑 여기 있는 not S 같이 연결시킬 수 있겠지. 어떻게 연결? not P, 대우를 사용하는 거지. 얘네들 대우 사용하면 얘랑 똑같은 게 S이면 not P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볼게. 먼저 기억번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P이면 not Q이다. 자, 맞나요? 맞겠지. 야, Q이면 not P다가 있잖아. 얘네들 대우해봐봐. P이면 not Q이다 나오잖아. 맞죠? 다음 니은번. not S이면 not R이다. 맞나요? 예. 예. 디귿번. not R이면 P이다. 맞나요? 틀렸어요. 맞죠? 레전드. 야, 여기 R이면 not P잖아. 얘 대우 써봐. P이면 not R 나오잖아. 틀렸네? 아이, 오. 맞잖아요. 오. 재원이 시즌 1호 정답. 오늘 시즌 1호가 많이 나오네. 니은이요? 얘가? 이거? 지금 R이면 S다가 있잖아. 얘는 참이지? 얘네들 대우 적으면 not S는 not R이다. 만족되죠? 자, 이게 또 등장한 이유는요. 얘네들이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그냥 등장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3단 논법을 쓰게 되면은 이제 필요 충분 조건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연습 문제 1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생각보다 진도 빨리 나가는데? 집중들을 잘 하시네? 집을 일찍 가고 예리는 졸리고. 유리는 정신 차려. 나 집 가야 돼. 집 가야 돼. 드라마 볼 거잖아. 야, 조용히 해. 예리는 어제 늦게 잤어? 어제 늦게 잤니? 오늘 늦게 잔다. 일찍 자는. 나 어제 11시에 왜? 잤는데. 늦게 잔다. 나 2시 반에 왜 이렇게 늦게 잤어? 너 왜 이렇게 늦게 잤어? 너 포켓몬 하다가 잤지? 웹툰 보다? 근데 이유가 있어. 세윤이는 왜 늦게 잤어? 그냥. 너 통화하다 늦게 잤지? 아, 진짜 짜증나. 아니에요. 야, 너는
몇 개 정도 생각하시는데 왜 키가 안 크냐? 근데 얘는 새벽 2시에 자서 뭐 키가 이렇게 큰데. 자, 연습 문제 13번. 자, P라고 하는 애가 있다. 이 P라고 하는 애의 조건을 봤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라고 하는 게 0이래. 그 다음 Q라고 하는 애야. Q라고 하는 애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Q가 총을 P에게 쏘겠죠. 이렇게. 자, 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야, P가 만족되게끔 하는 X 뭐 있니? 나이. 그렇죠. 그래서 라지 P라고 하는 거는 집합으로 표시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 Q라고 하는 이 조건 한번 보시죠. 이 P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인수분해가 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시켜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나? 마이너스 1, 그 다음 1 마이너스 k라는 걸로 적어줄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Q에 대한 이 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 K값 계산을 할 겁니다. 자, 1-K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이 돼야 된다고. 그럼 K로 가능한 후보들은 뭐가 있죠? 4. 4? 아, 그러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3. 3. 이걸. 끝인가요? 아니요. 끝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이. 2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은 집합 하나로 표시가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총 3개가 가능하고 이 K에 대해서 모든 곱은 마이너스 10이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잘 들어. 여기서 진리집합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얘가 마이너스 1이 안 된다. 이게 방금 너네가 했던 실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착각이 많이 나요. 아니에요. 알겠죠?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연습 문제 14번 들어갑시다. 진도가 너무 빠른데? 아니요. 괜찮아요. 1시간. 야, 저 아, 나 분명 말했다. 진도 끝났다고 가는 거 아니라고. 왜요? 진도 끝나고 질문 받고 할 거 다 하면은 10분 정도 남았다 싶으면 보내줄 거라고. 맥시멈이 50분이야. 아, 그럼 쉬는 시간 가야 근데 못 끝내면 너네 10시 이후에도 계속 다 할 거야. 오늘 무조건 다 끝낼 거거든.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뒤에 시간 개 오래 걸려. 지금 최소한 끝내는 내가 오늘 준 거 끝낸다고. 끝내는 거 아니고? 뭐 니들이 선택해. 모르겠다. 아, 더 빨리. 아닌 것 같은데. 자, 연습 문제 14번 봅시다. 너네들이 쉬는 시간 가지고 싶으면 쉬는 시간 가져. 뭐 끝날 때까지 할 거야. 자, P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 이 P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4n제곱이라고 하는 애고,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 Q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Q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0이래. 자, 이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야 된다. 얘도 Q가 P에게 총을 쐈네요. 자, 이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에 대한 최소값이야. 자, P라고 하는 조건부터 생각해보자. 얘를 부등식을 풀어. 그러면은 x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니? 마이너스 1이랑 그거 음흠. 보다 작다. 굿. 다음 밑에 있는 Q라고 하는 이 조건에 만족되는 x값 뭐 있죠? 자, 그러면 반응 씨. Q가 P에 대해서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한 n 값의 최소값이야. 얼마? 3. 3. 자연수니까 3이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와, 반응들이 이렇게 원래 좋았다고? 진짜 레전드네.
근데 나는 굉장히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응 좋아서 빨리 끝내게 되면은 10분 정도는 일찍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대박. 아니야, 얘들아, 너는 만약에 10시 정각에 끝났다고 생각해도 너네 원래 10시 40분까지 하는 거였는데 10시에 끝났다고 생각해. 자, 연습 문제 15분 들어갑시다.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조건 PQR에 대해서 진리 집합들이 주어져 있어요. P라고 하는 애가 집합 BA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Q라고 하는 애는 6-A. 다음 R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R이라고 하는 이 집합은 3A-2.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하나씩 다 적어 보는 겁니다, 직접.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다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야. Q는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진리 집합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P라고 하는 녀석이 Q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Q라고 하는 애랑 R이라고 하는 애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볼게. 자, P가 Q에 대해서 포함이 돼야 돼. 그럼 A로 가능한 값은 뭐가 있을까? 1 가능하죠. 그 다음 또 있어. 2가 가능. 너 이렇게 똘똘한 학생이었구나.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1일 때 P라고 하는 집합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얘는 2가 되겠고요. Q는 얼마가 되죠? 2랑 똘똘하지 못한 학생. 자, 그 다음 R이라고 하는 이 집합은 어떻게 나타내니? 1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 Q랑 R이랑 다르다고. 그지? Q랑 R이랑 다르니까 이 첫 번째 경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되겠네? 바로 넘어가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확인해 볼게요. P라고 하는 애가 4고요. 그 다음 Q라고 하는 애는 불러. 얼마야? 4. 다음 R이라고 하는 애는 2. 4.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 A는 2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실전 문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실전 문제 5번 봅니다. 뭐야, 다 찢는 소리가 나, 왜? 재훈아, 왜 뜯어? 마음에 안 들어? 미안해. 자, 실전 문제 5번 봅시다. 왜 뽀뽀하게? 서울 학생이 진짜 아니. 아니, 뭘, 둘이서 뭐 하더만, 뭐 입에다가 뭐. 진짜 개. 자, P라고 하는 애입니다.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0이다. 다음 Q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Q라고 하는 애가 A 세제곱. 뭐야, 왜 둘이 또 손잡고 있어? 왜 그래? 다리 좀 옮겨요. B 세제곱. 나 지금 시간 아까운데. 뭐 하는 짓거리야? 다음 R이라고 하는 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2AB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만족되어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얘네들 진리집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P라고 하는 녀석, 합차 공식이죠. 그죠? 제가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돼야 되겠니? A랑 B랑 같다. 또 A랑 마이너스 B랑 같다. 이 두 개 있는 거 꼭 잘 기억해줘야 됩니다. 다음 Q 조건 봅니다.
이 Q라고 하는 애를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거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인수분해죠. 그래서 같은 것들끼리 다 묶어낼 겁니다. 앞에 있는 거 두 개 보세요. 얘 A제곱으로 묶어내면 A-B를 얻을 수 있겠다. 여기서 B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도 A-B를 얻어낼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얘가 만족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랑 B랑 같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다음 R. 쟤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됩니까?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2A. 그냥 아, A 플러스 B 플러스 1을 주고. 아, 비슷했어. 근데 얘 부호가 마이너스야. 아,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제곱입니다. 자, 얘가 안 된다면요. 항이 많잖아요. A로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A 제곱에 얘네 두 개 묶어서 플러스 2B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그 다음에 B로 되어 있는 녀석들 B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타내시게 되면은 결국 여기에 있는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 결국 공수 1이거든요. 잘 안 되어 있으면은 명제 파트 못 풀겠다 싶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원 복습 필요한 친구들 하세요. 분명히 말했어요. 기억번부터 들어갑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럼 Q가 P에게 총을 쐈겠네요. 자, Q라고 하는 애가 P에 대해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겠다. 집 갈기 위한 시동 걸지 말라고. 왜 벌써 시동 걸고 있어? 자, 다음 니은번입니다. R은 not P. 근데 오늘 진짜 진도 개빠르게 나간다. 그쵸? 쌤. 아, 이렇게 호응이 좋으면은 나도 평소에 좀 빨리 끝내줄 수도 있잖아. 평소에도 이렇게 해봐. 자, R은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R이라고 하는 애가 not P에게 총을 쐈겠다. 그죠? 자, 얘는 맞는 말일까? 자, 먼저 R이라고 하는 얘부터 봐봐. 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아니에요. 그 다음 not P라고 하는 애 봐봐. 이 not P라고 하는 애는 A가 마이너스 B, A가 B 아닌 거지? 자, 근데 잘 봐. 여기 사이에는 어떤 말이 들어갔어야 될까? 여기 사이에는 어떤 또는이지. 둘 중 하나만 만족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부정시켰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리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로 적을게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1이다 라는 게 여기 집합에 포함이 될까요? 안 돼요. 잘 생각해봐요. 이 경우에 있어서 얘가 A라고 하는 애랑 B라고 하는 애가 같을 때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A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B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2라고 한다면 R이 만족되는데 나 P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는 R에 대한 부분집합인데 P에 대한 여집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하나의 반례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반례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디귿번입니다. Q이고 R. 그냥 바로 교집합 표시로 표현하겠습니다. Q이고 R 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라는 거야. 자, P이고 R이야. 자, 쟤네 두 개가 만족돼야 돼. 그러면 얘랑 얘랑 만족되는 거 위에 들은 예시죠. A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B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 1라고 하는 애가 Q이고 R이야. 자, P라고 하는 거네. A는 B, A는 해석이. 그러면 두 개 똑같은 거야? 아닙니다.
얘가 요렇게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P가 필요 조건이 되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D급은 틀렸고 기억번만 맞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실전 6번으로 들어갈게요. 실전 6번 보게 되면요.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다음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때 전체 집합에 대해서 진리 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는 거야. 자, 얘들아 봐봐. P, R, Q라고 하는 이 세 개에 대한 조건들이 나왔어. 그러면 너네들은 이제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뭔가 무조건 반사로 나와야 돼. 뭘 해야 되죠? 3단 논법이야. 연결시킨다고.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어떤 걸로 연결시킬까? R. 자, 그러면 not R로 만들래? R로 만들래? R로 만들까? 그러면 얘는 R이면 not P가 되니까 not Q이면 R. 그 다음에 not P.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집합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not Q는 Q 여집합이지. 근데 얘가 R이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얘는 not P, 즉 P에 대한 여집합으로 들어간대요. 자, 근데 지금 집합으로 나타냈더니 여집합들이 졸라 많죠? 그러면 바꿔보는 겁니다. 얘를 대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시키면서 화살표들 다 반대로 돌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랑 똑같은 애는 어떤 거냐면은 P이면 not R, not R이면 Q.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된다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로 나와야 되냐? P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 R 여집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Q라고 하는 애가 얘들 다 포함시키고 있는 여집합이 그나마 좀 적은 애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한번 1번부터 생각해보자. P랑 R이랑 두 개를 교집합을 하면은 공집합이냐라는 거야. 맞을까, 얘가? 틀렸어? 자, R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다, 그지? 그럼 R은 얘 빼고 나머지야. 여기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고. 그 나머지 부분이랑 P랑 겹쳐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공집합 맞아.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가운데 교집합 뒤에 여집합이네? 뭘로 바꿔? 차집합으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P 차집합 R이야.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될까? P에서 R을 빼봐. 어우, 생각이 안 나나 보네. 자, R이라고 하는 애를 표시를 해줄게. 여기 있는 이 밖 부분이 R이라고요. P에서 R을 빼봐. 뭐야? P. 맞는 말. 세 번째. P랑 Q랑 교집합했어. 뭐가 나와? Q, P. P. 4번. Q랑 R이랑 합쳤는데 얘가 전체 집합이래. 맞는 말? 아니에요. 빨간색이랑 Q랑 다 합치라고. 그럼 전체가 맞겠지, 얘들아. 다음 다섯 번째. 야, Q 여집합 교집합 R이야. 근데 교집합이 여집합이 나왔는데 얘가 앞에 있네, 그지? 맞아? 그러면 얘는 위치 바꿔서 R 교집합, Q 여집합으로 나타낼 거고 교집합이 뒤에 여집합이니까 R 차집합 Q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될 거야. 자, R에서 Q집합을 뺐어. 그러면 R이니? 아니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건들로 나타내져 있는데 결국은 집합 문제다. 실전 7번 들어갑시다.
그래서 명제랑 집합은 두 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7번입니다. 7번 보게 되면은 조건 3개가 또 주어져 있네요. 자, 먼저 P. X가 2보다 크다. 다음 Q.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 R이라고 하는 애는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거다. 자, 다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 다음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때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계산을 하는 문제다. 야, P는 일단 저렇게 조건 주어졌는데 Q라고 하는 애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다. 그지?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요. X-의 K 플러스 1 곱하기 X-의 K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먼저 야, Q가 두 개가 같이 나왔지. 그지? 연결시키고 싶잖아. 그래서 쟤를 대우를 사용 한번 해볼 거야. 얘를 대우로 사용하게 되면 Q이면 P이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Q로 연결이 되긴 해. 하지만 P랑 R이랑은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 그래서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주면은 좀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자, Q라고 하는 조건이 결국 P에 포함이 돼야 되고 R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얘 부등호 한번 풀어봅시다. K-1,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각각 기준이 될 텐데 당연히 K-1이라고 하는 애가 더 작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풀어줄 수가 있을 거야. 자, 얘가 P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K-1이라고 하는 애는 2보다는 커야 될 거야. 근데 2가 되면 될까 안 될까? 돼요. 둘 다 등호 없으니까 K-1이라고 하는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 R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녀석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일단 7보다는 작아야 될 거야. 7이 되면 될까 안 될까? 가능합니다. 겹쳐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7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같이 연립시키게 되면 K라고 하는 애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이때 3, 4, 5, 6이라고 하는 값의 합 18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등호 못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아. 부등호 공수 원입니다. 기말범이었고요. 다음 시즌 8번 들어가자. 시점 8번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뒤에 내용 봐도 되겠다. 시점 8번 들어갑시다. 자, 실점 8번 보게 되면 K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 다음에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자, AK라고 하는 애 그냥 얘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100 이하 K 배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이때 P라고 하는 애가 AN과 AE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집합으로 나타내지게 되겠고, 다음 Q라고 하는 애는 A8 합집합 A12라고 하는 녀석 두 개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로 들어가는 거다. 그 다음 R이라고 하는 애 얘는요 A12 교집합 A16이라고 하는 거 얘에 대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Q라고 하는 애가 P의 총을 쌓겠고, 다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얘를 나타낼 때 N 값을 A, 여기 위에
n 값 자체를 a라고 나타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 n 값을 b라고 하겠다. 자,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p라고 하는 애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야, n이랑 2n 각각들이 의미하는 것부터 생각 다시. n이라고 하는 거는 100 이하의 n의 배수지, 그지? 그 다음 a2n이라고 하는 거는 100 이하의 2n의 배수야. 두 개의 교집합이야. 겹쳐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n 배수의 집합들이랑 2n 배수의 집합들이 있어. 두 개 중에서 겹쳐지는 거는 어떤 애일까? 2n입니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애는 결국 a2n에 대한 원소가 된다. 자, q라고 하는 애 8배수들이 있어. 그 다음 12배수들이 있어. 두 개를 합치면은 아닙니다. 함정이었어요. 그냥 8배수랑 12배수 합친 거예요. 그냥 이렇게밖에 못 나타내요. 8, 12, 16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특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음 A12 교집합 A16입니다. 12배수들, 16배수들 겹쳐지는 거는 어떤 애일까요? 16? 레전드. 48이죠? 얘는 48에 대한 배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16은 12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애가 P에 대한 부분집합이 돼야 돼. 야, 8배수 모아놓은 거, 12배수 모아놓은 게 A2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A 배수가 돼야 되는 걸까? 얘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는 4라는 거에 대한 4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배수 집합에 다 포함이 가능하다고. 즉, 두 개의 공약수의 집합에 들어가겠습니다. 야, 그러면 8이랑 12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A4 가능하고 A2 가능하고요. A1도 가능한데 N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지 않아? 그치? 자연수인데 K라고 하는 것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A1은 불가능해요. 그죠? 자, 그 다음은 A4라고 할 때가 N이 2일 때고요. A2라고 하는 애가 N은 1일 때입니다. 결국 가능한 거는 N에 대해서 가능한 거는 어떤 애일까요? 얘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N 제한이 안 적어놨구나. N 제한이 2부터 해서 50까지라서요. 그래서 두 번째 게 불가능하고요. 결국 가능한 거는 A4, 즉 N이 2일 때밖에 없겠다. A 값은 2가 되겠다. 다음, P면 R이다. P가 R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야, 그러면 A48이라고 하는 거, 48에 대한 배수다, 그지? 48에 대한 배수야. 그러면 A2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가 가능할까? 어떤 애가 되어야지만 R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일단 후보부터 적어보자고. 아니, 얘들아. 얘는 48에 대한 배수라고요. 약수가 아니고. 그래서 48이랑 96이 있어요. 그러면 A2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가 돼야지 저기 집합에 포함이 될 수 있니? 24? 48. 그건 n 값이죠? A48이라고 하는 애랑 A96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n 값으로 가능한 거는 24랑 48이 된다고. 근데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되면 안 된대. A48이라고 하는 애가 되면은 P랑 R이 서로 필요 충분이 돼버리잖아. 불가능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지가 않아. 그래서 가능한 거는 N이 48일 때가 되겠다. A 더하기 B라고 하는 값 50 하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잠깐 쉬었다가 명제의 증명부터 해서 절대부등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말려래. 아니, 자, 이제 뒤에 부분 들어갑시다. 나는. 어? 아, 빨리. 진짜. 아, 돈이 너나. 자, 명제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들아. 여기서 딱 두 가지에 대한 증명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대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학년 때 넘어가면 하나 더 배우는데 그건 2학년 가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거든요. 거기다가 형광펜 한 번만 해주세요. 두 번째에다가 형광펜. 형광펜 쭉.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기존에 주어졌던 P이면 Q이다 라는 게 말이 복잡할 때 우리가 대우라는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대우로 바꾸고 그 대우를 증명하는 과정, 그게 더 간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이 된다. 밑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다 라는 거, 이거를 증명할 때 대우법 같은 거를 이용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찍어서. 근데 너네 복습하죠? 하하하하. 다음 주 월요일에 클리닉 때 명제까지, 처음부터 명제까지. 넌 수요일에 오면 똑같은 거 볼 거고요. 너는 수금이잖아. 그래서 제 앞에 평면좌표부터 해서 명제까지 테스트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밑에 있는 세 번째 귀류법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러고 나서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 제 까먹으세요. 까먹으라고? 내 됐어. 그럼 수요일에 할까? 아, 월요일에 까먹으면 수요일에 하겠지 뭐. 얘 수요일 안 하네. 아, 자,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입니다. 명제가 뭐랬냐? 뭐라 했어? 기루기루 아세요? 아니,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이상한 거 보지 마, 태호야. 왜 그래? 뭔데 그게? 저는 축구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좀 아니 축구하세요. 나 축구하는 사람 감스트밖에 몰라. 왜 이렇게 좋아해? 자, 귀류법입니다. 명제가 참일 때 명제의 결론을 부정했을 때, 아니 체크해봐.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명제의 결론을 부정, 형광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게 모순이 생김을 보일 때 원래 명제가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야. 자, 재원아 미안해.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들아 봐봐. 집중. 자, 재원이는 솔로다로 할게. 솔로다. 재원이는 솔로다. 자, 얘를 증명할 거야. 증명할 거야. 어떤 증명 방법이냐면은 결론에 대한 부정을 시켜. 그럼 솔로다의 반대는 커플이다지. 그러면 재원이가 커플이다 라는 거를 증명한다고. 그러면 재원이가 커플이다. 근데 내가 관찰을 해봤더니 재원이는 집, 디플랫 밖에 없어. 데이트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친구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어. 그러면 결론을 부정시킨 애가 참이 됐지. 그지? 그러면 원래 있었던 애는 자연스럽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아니지. 커플인 게 거짓이었으니까 거짓임을 밝혔네. 첫 번째 있던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게 참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는 솔로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여친 만나. 대학 잘 가면 진짜. 아니 대학에 좋은 대학에 빨리 많을 거. 저기요, 대학 간다고 여친 그건 인간관계가 안 맞고요. 대학 가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학 가면요,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이 벌어져요. 해보고 같이. 근데 그 환경에서 못하는 애들은 죽어도 못해요. 대학을 가면은 진짜 그 캠퍼스 낭만이라는 게 있잖아. 그냥 분위기 자체가 연애하는 흐름으로 흘러가. 그 분위기 자체들이. 막 누구 연애한대, 누구 연애한대, 막. 야, 소개팅 해줄까, 소개팅 해줄까, 이 사람이랑 해볼래? 어떻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못하는 애들은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집에 좀 박혀있는 친구들은 못해요, 연애를. 근데 활동적이게 해도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 가면 연애한다? 이거는 맞는 명제는 아닙니다. 반대로 대우법 한번 사용해 볼까요? 대학을 안 가면 연애를 못 한다? 아니잖아요. 자, 들어갑시다. 그 다음 절대부등식 뒤에 페이지. 절대부등식은 우리 잠깐 증명법 두 문제만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16번, 17번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연습문제 16번을 보시게 되면요. 루트 3은 무리수다라는 거를 증명할 거야. 자, 근데 이 증명 방법은 귀류법이에요. 자, 루트 3은 무리수다를 결론 부분만 부정시키는 거야. 그러면 루트 3은 유리수다라는 걸로 귀류법을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참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게 거짓, 얘가 거짓이면은 기존에 있었던 게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루트 3이라고 하는 애를 유리수기 때문에 우리가 a분의 b라고 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a랑 b는 서로소, a, b는 서로소 라는 게 유리수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 외워두시죠.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a분의 b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a랑 b는 서로소라는 게 되어야 됩니다. 서로소 조건이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적혀 있으니까 거기다 형광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양변에 a를 곱하고 제곱하게 되면은 3a 제곱은 b 제곱이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미안합니다. 이거 b분의 a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좀 바꿀게요. 그래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a 제곱은 3b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는 이 오른쪽 표현 잘 봐봐. 3b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 제곱이라고 하는 데가 3의 배수라는 거고, a 제곱이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것도 3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3에 대한 배수다라는 거를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가번에 들어갈 게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3의 배수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숫자를 3k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기존에 있던 식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9k 제곱은 3b 제곱이다 라는 게 되고요. 얘를 3으로 약분시키게 되면 3k 제곱은 b제곱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번에 들어갈 식이 여기 있는 3k 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가, 얘가 나가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똑같습니다. b라고 하는 데가 태우 싱글벙글한데 그 친구 돌아와서 그 소식 들어서 그런가 보다. 자, 나에 들어갈 식이 3k제곱입니다. a제곱을 나타냈던 거랑 똑같이 b라고 하는 애가 3배수가 된다라는 걸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b도 3의 배수이다. 따라서 a, b가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임을 증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들은 직접 증명하라고는 안 나와요.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자들 중간중간 빈칸 뚫어놓은 문제, 한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번에 들어갈 거 3, 나번에 들어갈 거 3k 제곱입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fp, 즉 k 자리에 얘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27이라고 하는 답으로 마무리가 되는 문제, 얘가 귀류법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연습 문제 17번
얘는 대우법입니다. 대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내 볼게요. 자, n제곱이 3배수면 n도 3배수다. 복잡한 상황을 대우를 이용해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걸로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n이라고 하는 애가 3의 배수가 아니야. 3배수가 아닌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3k 빼기 2 또는 3k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주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3k-1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갈 자리 가번이 되겠다. 자, 먼저 n이라고 하는 애가 3k-2일 때 이때 n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얘를 그대로 제곱합니다. 그러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3으로 묶여져 있죠. 그죠? 그 밑에 줄 보게 되면은 3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3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 여기 있는 4라고 하는 거 3으로 묶여내지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 그래서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얘가 들어갈 자리가 나번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n이라고 하는 게 가번 상자일 때, 즉 3k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러면 n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지금 3으로 또 마찬가지로 묶여졌죠? 그래서 3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자리가 이제 가번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n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얘는 3배수가 당연히 아니고요. 얘도 3배수가 아니네. 따라서 대우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은 기존에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라는 흐름으로 가는 게 대우법이고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H4분의 F2 곱하기 G3 이렇게 나와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가번에 들어갈 식에 2 대입하시고요. 나번 들어갈 식에 3 그 다음 가번 식에 4 대입하게 되면요 40분의 5 곱하기 16이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2라는 걸로 마무리 지어지는 문제입니다. 이게 귀류법이랑 대우법 이 두 가지를 본 거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절대부등식으로 들어갈게요. 자, 부등식 중에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애가 특별하게 있는 겁니다. 이 절대부등식은 뭐냐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적어 놓으시죠.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그래서 그 밑에 적혀 있는데 한번 더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절대부등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게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크 한번 해볼까? 절대값이 있으면 양변을 제곱, 형광펜. 절대값이 있으면 양변을 제곱할 거야. 이거 우리 앞에서 계속 하던 거였어. 절대값은 절대값 나왔을 때 우리가 제곱하듯이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자가 여러 개면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형광펜.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그래서 내림차순을 하는 그 이유는 결국 2차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이나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할 거다. 다음 세 번째 그 외의 경우가 있겠다. 그죠? 자, 그 외의 경우 좌변 빼기 우변을 계산해서 형광펜 완전제곱식 꼴로 정리. 완전제곱식 꼴로 정리.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외워주세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금 빨리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요. 자, 먼저 첫 번째. a제곱 풀마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미안합니다. 2가 빠졌죠? 너무나도 얘는 당연하게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성립을 하는 애냐?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걸로 얘를 만들어 봅시다. 자, a제곱 풀마 ab라는 거를 보면요. a 풀마 2분의 b제곱이라고 하는 걸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여기 뒤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 4분의 3b제곱. 자, 그러면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으로 나타내지게 되면서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은 당연하게 만족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라고 하는 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얘 봐요. 얘 보게 되면요. 우리 완전 제곱식 바꾸는 방법 있었잖아요. 2분의 1로 묶어서 a-b제곱, b-c제곱, c-a제곱으로 나타냈었잖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들로 다 표현이 가능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만족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절대값 a 플러스 b,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라고 하는 이 녀석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요. 양변 제곱해서 문제 풉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오른쪽 거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옵니다.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 절대값 ab랑 이 ab랑 두 개의 대소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봐. a랑 b랑 둘 다 양수야. 그러면은 두 개 똑같으니까 등호로 성립하겠죠. 근데 a나 b 둘 중 하나만 음수라고 생각해 봐봐.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수 나오지. 근데 얘는 음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부등호 관계로 얘가 더 큽니다. 둘 다 음수라고 한다면 등호로 만족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 건데 절대값 ab라고 하는 녀석이 ab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얘 조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산술 기하 평균. 자, 산술 기하 평균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3개.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산술기하 평균은요, 여러분들 수능 칠 때까지 나옵니다. 수능 칠 때까지 계속 나오고요. 여기서만은 간단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 대수 파트 들어가게 되면요, 이 산술기하 평균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전제 조건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볼게. 얘 형광펜 쭉 긋지 말고 끊어서 그어봐. A는 0보다 크다, B는 0보다 크다. 여기까지 형광펜 딱. 이때 이제는 한 번에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전제 조건부터 다시 적어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때 만족되는 녀석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으로 만족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자, 얘네들은요, 산술평균이랑 기하평균 두 개가 합쳐져서 산술기하거든.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자, 이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애냐,
여러분들 그 과목 평균 낼 때 진짜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그 평균 있죠? 그게 산술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하평균이라고 하거든요. 이 기하평균은 두 개를 곱했을 때의 평균이에요. 두 개를 곱해서 루트 씌운 녀석입니다. 그게 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이 들어간 이 평균을 산술기하평균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등호라고 하는 애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하는 애가 산술기하평균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산술기하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사용이 되냐? 자, 첫 번째, A 더하기 B의 합이 일정할 때 우리는 A, B의 최대값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개 곱한 것에 대한 최대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곱해졌다. 근데 최대값을 구하라. 산술기하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조건은 A랑 B가 양수일 때.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곱이 일정할 때야. 자, A, B라고 하는 애, 즉 곱이 일정할 때. 이때 얘가 똑같다라는 거잖아. 얘가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은 A 더하기 B에 대한 최소값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 개 합의 최소값을 찾아낼 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거 둘 다 양수일 때.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의 최소값. 근데 x가 양수야. 이때 x 더하기 b에 대한 최소값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얘네 두 개에 대해서 얘를 a라고 하는 문자로 생각하고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를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두 개에 대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술기하 평균이 만족됩니다. x 더하기 x분의 1을 2로 나눈 게요. 루트에 x와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 얘보다 크거나 같다로 계산되는데 분모 있으면은 우리가 계산 불편하잖아. 그래서 얘를 그냥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해주세요. 두 개의 합은 2 곱하기 루트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랑 x분의 1이라고 하는 애 약분되니까 2라고 하는 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정리되지.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값이 2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된다. 등호는 두 개가 똑같을 때야. 그래서 x랑 x분의 1이 같을 때, 얘 1대 최소값, x는 최소값 2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개 같은 거는 x가 1일 때가 되겠고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코시-슈바르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같이 만든 거다. 근데 얘는 교과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마 그 작년 2기고에서 얘를 증명하는 빈칸 뚫어놓은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출제는 안 됐어요. 출제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있던 애가 아마 프린트로 나왔던가 뭐 그랬을 겁니다. 자, 어쨌든 코시-슈바르츠 분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ax 더하기 by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거랑 이런 부등식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a, b, x, y라고 하는 애가 실수기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애랑 유일한 차이점이 얘입니다. 앞에 있는 애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실수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얘는 언제 사용하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x 더하기 by라고 하는 거의 최대값을 물어볼 때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코시-슈바르츠가 나오긴 하지만 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는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뭔가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첫 번째 완전 제곱 떠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 산술기하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뒤에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연습 문제 18번. 자, 이제 5문제 남았거든요. 호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제일 시간 오래 걸린 문제가 18번이고요. 얘네들 하나하나씩 전부 다 볼 건데,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세 번째 원칙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자, 먼저 기억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억번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근데 얘가 루트 2a 더하기 b 라고 하는 애보다 크다 라고 주어졌어요. 이때 a라고 하는 애가 b보다 더 크고 얘는 0보다 크대. 자, 이때 이 부등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루트라고 하는 애가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는 겁니다.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자, 왼쪽에 있는 애 이 전체를 제곱해. 그러면 a가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더하기 b라고 적어지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 제곱합니다.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a랑 b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 a 빼기 2 루트 a 루트 b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으로요. 자, 근데 어떤 수에 대한 제곱이 0보다 작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기억번이 틀렸다라는 걸로 증명이 가능하다. 다음 니은번. 얘는 충분히 서술형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틀린 이유를 적으세요. 그냥 증명 쭉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니은번. 아마 수행평가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할 것 같고요. 니은번 루트 a, b, a 빼기 b 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a 빼기 루트 b보다 크다. 자, 이거 뒤에 조건은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도 동일합니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게 되면 얘는 a-b라고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a 빼기 2 루트 a 루트 b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애 없어집니다. 얘네들 싹 다 왼쪽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 루트 a 루트 b 빼기 2b가 0보다 크다 라는 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2라고 하는 애는 약분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관계들을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못하거든요. 되게 못하거든요. 이 b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루트 b에 대해서 제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b라고 하는 걸로 묶어낼 수가 있거든요. 루트 a 빼기 루트 b 이렇게요.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나타내진 거야. 근데 b도 양수, a도 양수인데 a가 더 커. 루트 b는 양수. 루트 a 빼기 루트 b 마찬가지 양수. 두 개 곱해서 양수. 니은번 맞는 말. 다음 디귿번. 디귿번 보면은 절대값 a 빼기 b 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 얘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라고 하는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도 증명 한번 해볼 텐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양변 제곱하라고 그랬습니다. 양변 제곱해 볼게. 얘는
a-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절대값 a, 절대값 b가 더해진 모양이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게 되고요. 2도 약분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애가 등장을 하게 되냐, 절대값 a, 절대값 b 라고 하는 녀석이 a-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나와요. 자, 그러면 a랑 b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애 양수, 왼쪽에 있는 애 양수 등으로 만족. 두 개 부호가 같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음수, 왼쪽 양수입니다. 부등호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D번도 맞다.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앞에서 4번 동그라미를 이용하게 되면요, 절대값 A, 절대값 B라고 하는 애가 A, B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얘랑 양수랑 음수랑 두 개에 대한 관계로 보면은 당연히 얘가 더 크거든요. 근데 얘네들 부호가 다르면 얘네 두 개를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넣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생각을 해서 그럼 얘가 더 큰가? 얘가 더 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가 많거든요. 조심하시고요. 다음 리을 번 들어갑시다. 똑같이 절대값 나와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서 풀어볼게요. 길어. 이고나 광교고는 이렇게까지는 내진 않는데 창영고에서 보기를 이렇게 좀 많이 두고 문제를 내긴 하거든요. 근데 너네 이제 뭐 1학년 해서 알겠지만 여기 인근의 학교에서는요, 그 인근의 학교 기출문제들도 끌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됐던 문제들을 끌어서 쓰는 경향도 있으니 보기가 많은 거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를 할 건가 고민도 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리을번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라고 하는 애가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제곱합니다. A 빼기 A제곱 빼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A제곱 B제곱 다 사라지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은 절대값 A, 절대값 B 부등호 방향 바뀌고 A, B 얘는 당연히 성립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리을번은 맞는 말이다. 자, 미음번 밑에다가 적을게요.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라고 하는 애, 얘가 절대값 A-B보다 더 작거나 같다. 절대값이 두 개 있다고 쫄지 마세요. 결국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을 제곱해서 나타내게 되면요, A제곱 빼기 2 절대값 A 절대값 B 더하기 B제곱,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입니다. 자, 얘 위에 거랑은 똑같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기억분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전략은 제곱해서 나타내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19번 들어갑니다. 절대 부등식은 그냥 이 한 문제로 그냥 퉁치려고 가지고 온 거고요. 연습은 유형 라이트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 문제 19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정신 좀 차리시고요. 자, 연습 문제 19번 양수 A 형광펜. 자, 여러분들 이제 공수2를 하면서 양수 조건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도형 문제이거나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양수 A에 대하여 4A-A분의 1 다음 4A-A분의 4 얘에 대한 최소값 형광펜
그리고 그때에 대한 값도 구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양수 조건 나왔고 최소값 나왔기 때문에 얘는 산술기하 평균이다 라는 게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려야 된다고. 얘네들에 대해서 딜레이가 있으면 안 돼. 자, 얘네들 계산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전개부터 합니다. 그러면 4a 제곱, 그 다음 얘랑 얘랑 두 개 곱하면서 마이너스 16,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제곱분의 4가 되고요. 결국에는 4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4 빼기 17이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다면요, 여기에 있는 녀석이랑 여기에 있는 녀석이랑 곱하면은 문자가 사라지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 곱하기 루트에 4a 제곱 곱하기 a 제곱분의 4.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양수 만족되고 양수 만족됩니다. a 제곱이 약분되면서 숫자만 남아요. 그래서 숫자만 남은 거는 8이고요. 이 노란 색깔로 밑줄 친 거에 대한 최소값이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최소값은요, 8에서 17을 뺀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애가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언제 최소가 된다고 했냐면요, 등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4a 제곱과 a 제곱분의 4라고 하는 거랑 두 개 똑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만족되는 값 a는 풀마 1인데 양수 조건 때문에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9고요. 그때 a값 k는 1이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하고 정답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연습 문제 20번입니다. 연습 문제 20번 보면은 a, b, x, y가 실수에다가 형광펜. 자, 실수 조건이 나왔어. 그 다음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만 형광펜. 그 다음은 3x 더하기 4y 형광펜. 자, 뭐냐면 x제곱이랑 y제곱이 나오고 어떤 숫자가 달린 x 더하기 y가 나왔을 때는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떠올려줘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3x 더하기 4y라고 하는 애거든. 얘에 대한 쿠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를 제곱한 결과가 숫자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 곱하기 문자끼리 제곱해서 더한 거, 이런 절대부등식이 만족된다는 거야. 자,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6이라고 주어졌어. 자, 앞에 있는 애는 계산하면 25야. 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등식은 3x 더하기 4y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25랑 16 곱해요. 그런데 얘가 5제곱, 4제곱이니까 20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때 3x 더하기 4y라고 하는 이 값은 2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애가 최소값, 20이라고 하는 애가 최대값 되겠다. 자, 이제 9번 들어갑시다. 여기에 있는 9번이랑 1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마주하게 될 문제들입니다. 자, 실정은 9번 봅시다. 실정 9번 보시게 되면요, 삼각형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안에 사각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때 A라고 하는 각도가 90도고요. 그 다음 3번 AB라고 하는 애는 4라는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AC는 2라고 하는 길이가 주어졌고요. 이때 PQRS 넓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직사각형, 거기 형광펜 좀 해줄래요? 직사각형 PQRS 넓이의 최대값.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가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두 개의 문자가 곱해진 애고 걔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두 개 곱해진 거의 최대값은 산술기와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야? 잘 봐. 여기 있는 이 세로 길이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가로 길이를 y라고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뭔지 모르니까요. 자, 이렇게 두고 나와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만큼에 대한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는 큰 ABC라고 하는 녀석이랑 닮음이 되겠고요. 이 길이가 x다. 그러면 얘는 AC에 해당하는 비율. 이만큼의 길이는 EX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닮음입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만큼 삼각형도 보세요.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가 x야. 그러면은 가로 길이는 닮은 비로 2분의 x라고 하는 걸로 문자가 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 90도라고 하는 각도가 주어졌어. 90도가 나오면 뭐 떠올리라고 했어요? 피타고라스죠. 그래서 4랑 2에 대한 피타고라스, 즉 BC에 대한 길이는 루트 20, 2루트 5라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2x랑 2분의 x 두 개 더해서 2분의 5x랑 y랑 더한 게 2루트 5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x, y라고 하는 애를 구해야 돼. 어떻게 계산할 건지 한번 잘 생각해보자. 첫 번째 방법, y는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x를 곱하면서 어떤 2차식이 등장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최대값 찾아주셔도 상관없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 있는 이 2분의 5x 더하기 y라고 하는 이 값, 얘는 산술기하 평균이 만족됩니다. x도 양수, y도 양수라서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루트의 2분의 5xy라고 하는 것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보게 되면요, 2라고 하는 걸로 약분 가능하고요, 루트 5라고 하는 애가 루트 2분의 xy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해서 2분의 5xy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만족이 돼요. 그리고 나서는 5로 약분시키고 정리하게 되면은 xy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돼서 이 xy에 대한 최대값이 2라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즉 넓이 s, x 곱하기 y라고 하는 애인데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넓이의 최대값은 2입니다 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실전 문제 10번 보시죠. 야. 네. 에어컨 좀만 올리면 안 돼요? 추운 거야, 더운 거야? 추워요. 자, 실전 10번 봅시다. 마지막. 자, 실전 10번 보게 되면요,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6이고요. 이때 점 P라고 하는 애가 있대. 그래서 이 각각들에 대한 변의 수직으로 내리네. 얘네들이 있어서 A, B, C, P, Q, R.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선분 PQ의 제곱 더하기 선분 P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PQ라고 하는 애랑 PR이라고 하는 애, 얘는 생각해보면 점과 어떤 직선까지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P라고 하는 애를 좌표를 잡아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풀어내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제곱 더하기 어떤 제곱에 대한 최소값이거든.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은 여러분들 코시-슈바르츠 공식을 보면은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집중해봐. 이제 끝났어.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PQ라고 하는 애를 X라고 두고 PR이라고 하는 애를 Y라고 한번 더 볼게.
자, 그러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애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최소값으로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자, 얘 삼각형에 대해서 정삼각형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제곱 36이 되겠고요. 9루트 3이라고 하는 애를 넓이로 잡을 수가 있다. 자, 근데 갑자기 넓이를 왜 등장시켰냐? 이 점 P라고 하는 거에서 각각의 변까지 길이 다 주어져 있거든요. 즉, 이 점 P에서요, 이렇게 삼각형들을 다 나누게 되면 각각의 변 길이, 밑변 길이 6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이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다른 걸로 다시 한번 적게 되면은 6 곱하기 다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3 밑에 있는 삼각형이지.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y 이렇게 적어낼 수가 있다고. 다 정리 깔끔하게 하게 되면은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x 더하기 y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y라고 하는 애가 2루트 3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x랑 y의 합이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1제곱 더하기 1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2라는 숫자를 약분시키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제곱 더하기 미안해요.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곱된 거예요. 계산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2루트 3을 제곱해서 4, 3, 12 라고 하는 애가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게 되기 때문에 약분해서 최소값은 6이다 라는 걸로 구해줄 수가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얘도 뭔가 못 풀겠다 싶으면 P좌표를 잡아요. 그럼 A, 루트 3으로 잡고요. 여기 있는 애들을 X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0,0, 6,0, 여기는 3, 3 루트 3 이렇게 잡고 직선 그리고 직선 그려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한 다음에 최소값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고 유형을 라이트 좀 한번 꺼내보시죠. 질문할 것 좀 같이 한번 봅시다.